자, 문제 봅시다. 자, 문제는 3번부터 자, 다음 풀 거 몇 가지 풀죠. 알칼리 금속은 독특한 뭐를 나타내 주죠? 불꽃색을 나타내 주죠. 그리고 염화 리튬은 빨간색, 염화 나트륨은 노란색.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자, 할로젠 원소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 준 것이다. 플로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가 있고, 그 다음에 브로민이 있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수는 모두 7개로 동일하죠. 예, 같다가 맞는 얘기야. 전자 한 개를 얻어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얘네들은 이제 17쪽이니까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이것 세 가지 할로젠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서로 그쵸? 서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 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성과 물질의 성질인데 얘 모두 산성을 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반응성은 이렇게 갈 때 반응성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데,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나에서의 반응은 염소보다 격렬하다. 자, 나에서의 반응은 예, 당연히 염소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거 틀렸네요. 가장 반응성이 큰 호단소 물질들은 플로린이나 돼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그 전에 앞단원도 풀어야 되는데, 자, 저기 앞단 풀고 가야 돼요. 35페이지 잠깐 피세요. 35페이지. 자, 35페이지 문제 볼게요. 여기 보면 4번 문제 보세요. 4번. 몇 가지 원소의 A, B를 A와 B로 분류하였다. 자, 마그네슘, 칼슘, 칼륨. 일단 얘들 금속이죠. 그 다음에 산소, 황, 헬륨. 얘들은 비금속입니다. 그러면 A와 B로 분류한 기준의 첫 번째는 금속과 비금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근데 니은 아니죠. 뭐 같은 족 같은 애도 있지만 뭐 주기도 또 같은 애가 있지만 다 그렇게 분류를 한 게 아니니까 니은 아니고요. 상태를 보게 되면 금속은 모두 고체입니다. 그런데 산소는 기체가 되고 황은 고체가 되면서 헬륨은 예, 기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액체 상태와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답이 되는 거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7번. 자, 주기율에 대한 그 역사 있죠. 그런 것들도 문제 자주 나오니까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 그랬어요. 자, 1번. 데베라이너는 세쌍 원소를 제안하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현대의 주기율의 기준은 원자 번호이다. 이거 맞죠? 모즐리의 주기율이라고 그랬고. 자,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멘델레예프이다도 맞아요. 알았죠? 그리고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도 맞죠? 그죠? 디기시엔다. 5번이 틀려요. 얘는 역시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원자 번호로 순으로 배열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야, 모즐리. 그 사람 빼놓고는 이제 뉴렌즈, 옥타브설 얘기하는 사람도 원자량을 기준으로 배열했을 때 옥타브설이 이게 나온 거고, 그 다음 멘델레예프도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거고 치고요. 그 다음 네. 아이고, 거절해야 돼, 받아야 돼. 여보세요? 아, 예. 나는 2시 반에 수업 끝나는데? 예.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미안해요. 자, 12번 뵙고요. 13번. 자, 13번은
이제 순서대로 어떤 원소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A는 뭐가 되냐면 헬륨이 되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B는 뭐가 되겠어요? 리튬이죠, 리튬. 그죠? 그래서 B는 리튬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C가 산소예요, 산소. C가 산소. 그 다음엔 D는 마그네슘. E는 염소. 이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기억해 보면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것은 이 중에선 A다. A 아니죠. A는 0개야, 원자과 전자가. 그러니까 여기선 따지자면 2가 되겠지. 틀리고요. 그 다음엔 고체 상태이며 독특한 광택을 낸다라는 건 금속의 성질이니까 니은은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C와 E, 전자 껍질 차이는 1나죠. 2주기, 3주기니까. 원자과 전자도 차가 1이 납니다. 같다가 맞는 얘기죠. 다음 15번 15번보다는 16번이 낫겠다. 자, 16번 보세요. 수소, 산소, Na, 산소, Na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는 나트륨이 가장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자, 원자보다 가장 큰 거 맞죠? 11번이니까. 자, 수소와 나트륨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예, 전자 하나고요. 여기도 원자과 전자 하나예요. 같은 게 맞죠? 가장 안쪽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는 이거 틀렸네요. 자, 얘는 한 개 맞죠? 두 개예요, 두 개. 이것도 두 개. 한 개, 두 개, 두 거니까 모두 같다가 틀린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알겠죠? 자, 아까지 풀던 거 이어서 풀어봅시다. 자, 몇 페이지냐면 42페이지입니다. 7번. 나트륨 조각을 공기 중에 일정 시간 동안 내버려 뒀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허연 가루 같은 것들이 껴요. 그럼 이 허연 가루는 이제 Na2O가 돼. 틀렸고요. 자른 단면은 은백색 광택을 나타내지만 광택이 사라진다. 자, 광택이 사라지는 게 뭐에 해당해? 얘가 바로 이제 Na2O가 생성되기 때문이지. 알겠지? 사라진다. 틀렸죠. 자, 나트륨 무른 금속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칼로 자르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칼로 자르는 건 이제 무른 금속이라는 거 뜻하는 겁니다. 다음 8번. 자, 세 가지 금속이 있는데 빠르게 반응하는 거 이게 이제 리튬이고요. 이게 리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격렬히 반응하는 거 Na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폭발적으로 하는 게 칼륨이에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돼 있죠. 그럼 가나다는 모두 수소기체가 생성된다. 그렇죠. 수소기체가 생성이 되죠. 간은 칼륨이 아니죠. 간은 격렬히 반응한,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반응한 칼륨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모두 물 위에 떴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물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돼야지. 지 혼자 이렇게. 크다가 아니라 작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다 변했죠. 페놉탈렌을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모두가 액성이 뭐에 해당하냐면 염기성이다라는 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얘도 염기성, 얘도 염기성.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준다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번에는 자, 그래서 이 기체가 생성이 된다 그랬어요. 기체 무슨 기체하면 수소 기체입니다. 그러면
나에서 발생한 기체에 불꽃을 가까이 하면 펑 소리가 난다라고 돼 있는데, 나에서 발생한 기체, 수소니까 당연히 예, 펑 소리가 나야죠. 그 다음에 리트머스 썼네요. 자, 리트머스를 푸르게 변하는 건 어떨 때예요? 염기성일 때 푸르게 변하지?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염기성이다. 맞는 얘기고요. 요거 틀렸네요. 3번. 자, 금속 이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불꽃색을 나타내 주진 않아.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답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 자, 할로젠 원소 ABC에 대한 ABC의 성질을 나타내 준 것이다. 라고 돼 있으면, 자, 젓갈색이죠. 그럼 Br2, 여튼 황색이니까 F2.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F2가 기체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얘는 Cl2가 돼야 되고 색깔은 황록색이 돼야 돼요. 자, 기체로 존재하는 애들은 두 가지잖아. 기체, 액체, 고체니까. 그지? 그래서 기억을 보게 되면 간은 황록색이다. 예, 간은 황록색이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에 보면 나는 고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기체죠. 자, 원자 번호는 B가 가장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B는 F2니까 가장 작다가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두 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15번.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주어지고 이용 방법. 자, 플로린부터 염소까지. 자, 먼저 애들의 상태는 그냥 뭐 기체, 액체, 고체. 그러니까 고체인 애가 아이오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을 보면은 높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지? 그럼 25도가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얘는 고체로 존재하는 거죠. 자, 수영장 소독. 가가 치약이고요. 나가 소독이에요. 틀렸죠? 가나가 뒤집혀 있죠?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화학결합이라는 걸 이제부터 좀 해볼 겁니다. 알았죠? 봅시다. 화학결합. 자, 화학결합을 하기 앞서서 일단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를 먼저 공부를 해볼 텐데, 자, 그게 뭐냐면 전기 음송도라는 게 있어요. 전기음성도. 자, 전기음성도 뭐냐면 원자가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 자, 그래 키워드는 어떻게 되냐면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야. 알겠지?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 그런 걸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봐봐.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핵이 있을 거야. 핵이 플러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길 때는 이 핵이 끌어당겨요. 결국 원자 핵들의 특성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이제 이 전자들은 자기 전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떤 전자든 간에 얘는 작용할 수가 있어. 알았지? 자기 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전자한테 작용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이거를 이제 플로린이 있으면 플로린을 4.0으로 기준을 잡아요. 이게 제일 큰 애예요. 제일 큰 애. 그래서 상대적 세기로 나타내 준 겁니다.
자, 이게 주기율이죠. 여기 보면 수소 있고 헬륨 있고 이렇게 돼. 자, 그럴 때 음성도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전기 음성도를 얘기할 때, 이제 전기 음성도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EN이라고 쓸 거야. EN. 알겠죠? 왜냐하면 이제 영어로 전기 음성도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야. 그래서 EN이라 쓰는데, 일단은 음성도의 그 주기적 성질은 이렇게 갈 때 전기 음성도가 점점 커집니다. 물론 얘는 의미가 없죠. 비활성 이체는. 왜냐하면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으니까 음성도를 따지지 않아요. 이건 비활성 이체야. 그럼 이제 뭐냐면 플로린이 있을 거고 산소 있고 질소 있고 탄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음성도가 4.0, 3.5, 3.0, 2.5, 수소는 2.1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음성도가 있으면 이 원자들마다 음성도가 이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예를 들어 원자 두 개가 있다고 하자. 근데 원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음성도가 크고 하나가 음성도가 작아.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한쪽에서 뺏어가겠지, 전자를. 그지? 큰 애가 뺏어가. 그러면 얘는 음이온이 되고 얘는 양이온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나면 이온 결합. 자, 그런데 음성도들이 둘 다 커요. 하나는 뭐 크고 작은 게 있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지. 이게 공유 결합.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다 음성도가 작아요. 그럼 전자가 다 어떻게 될까? 전자를 이렇게 내버리는 상태가 되겠지. 그치? 이게 자유전자고 이게 이렇게 되는 애들이 양이온. 그지? 그럼 이게 자유전자를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를 나타내? 전기적 인력을 갖다 나타내 주기 때문에 얘들은 금속결합. 알겠지? 그래서 화학결합은 결국 이러한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결합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화학결합을 얘기하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 금속하고 비금속이 맞나요? 자, 금속은 음성도가 작은 애, 비금속은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큰 애.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작은 애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야. 이 전자를 잃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가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옮겨가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 말이죠. 얘는 비금속하고 자, 비금속과 비금속이 이같이 만났을 때 그래서 공유결합이에요. 그 다음에는 금속결합. 금속하고 금속이 만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금속결합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합들 중에 일단 교재에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우리가 실려져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런 결합을 하는 주요 원리가 무엇이냐를 좀 보고 갈 텐데요. 봅시다. 원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비활성 기체 알죠? 자, 비활성 기체는 이제 최외곽 전자가 8개입니다. 알았죠? 물론 헬륨은 마지막 전자가 2개죠. 왜냐하면 K 껍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비활성 기체는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어떤 원자들이 화학결합을 형성할 때 뭐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룰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옥텟 룰, 다른 말로는 8전자 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8전자 규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소들이 만나서 화합물을 만들 때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이 맨 마지막 껍질이 8개로 채워져 있으려고 한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K는 2개지만 나머지는 8개. 그 룰을 얘기하기 기체와 같은 배치를 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전자가 무슨 전자? 이 전자가 바로 원자가 전자입니다. 그럼 원자가 전자가 1개 있죠. 그럼 원자가 전자 1개 있으면은 결국은 얘는 8개를 만들려면 7개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1개를 잃는 게 낫겠지. 그지? 그러니까 1개를 잃고요. 자, 2개는 6개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2개를 잃는 게 낫기 때문에 2개를 잃고 말아요. 그러면 13족은 몇 개 잃어? 3개를 잃겠죠. 알겠지? 그래서 이와 같은 애들이 이제 금속 원자인데 금속 전자를 잃었을 때 이와 같은 옥텟 룰에 의해서 각각의 원자과 전자들을 잃고 그래서 형성되는 애들이 바로 양형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비금속. 자, 18족은 화합물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5족부터 보면 되죠. 자, 5개를 잃는 것보다는 3개를 얻어오는 게 좋겠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를 얻어와요. 15족은. 그 다음에 16족은 6개를 잃는 것보다는 2개를 얻어오는 게 좋으니까 2개를 얻어오겠죠. 17족은 1개만 얻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안정한 결합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이해돼요? 중간 하나 빠진 거 있잖아? 몇 쪽이 빠졌어? 몇 쪽? 몇 쪽이 14쪽이 빠져있지. 이 14족은 왜 안 쓰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화학에서는 14족은 나오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14족은 4개를 잃을 수도 있고 4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원자 계수가 4개잖아. 그러니까 되게 유용한 애들이 14족이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굉장히 잘 알려진 물질들 중에는 주로 뭐냐면 이 탄소화합물이 많아요. 이거 싹 다 탄소화합물이야. 우리 교실에 있는 것 중에 탄소화물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다 탄소화물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왜 탄소를 중심을 하고 있냐 이거지. 유용하니까 4개를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애들을 옥텟 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옥텟 룰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된다며. 그래서 그 첫 번째 결합인 이온 결합을 가지고 이제 결합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에요. 자, 이온 결합에서 자, 이온의 형성. 어디 보자. 리튬 한번 예를 들어 볼까? 플러스 3. 자, 그럼 플러스 3이면 전자가 3개 있죠?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얘가 전자를 잃어요. 전자 한 개 잃어요. 자, 전자 2개의 양성자이기 때문에 뭐가 많아요? 양성자가 더 많아. 그럼 얘가 플러스를 띄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얘는 원자인데 이 원자인데 항상 중성이던 애가 뭐가 되냐면 플러스 전기를 띄웠기 때문에 양이온이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양이온. 그래서 얘네들을 화학식으로 쓰게 되면 Li가 Li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하나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양이온의 형성. 자, 비활성 2차 같은 전자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엔 9번 할까? 9번 플러스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래서 뭐가 얻어요? 자, 그러면은 총 몇 개가 되냐면 총 10개가 되죠. 양성자 9개, 전자 10개. 그럼 뭐가 더 우세하냐면 전자가 우세하니까 이게 마이너스일 때입니다. 알았지? 그럼 얘도 역시 원자가 뭐가 된 거냐면 음이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로린이니까 플로린이 전자 받아서 뭐가 됐다? F-가 됐다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온의 형성이야. 근데 이온을 보게 되면요, 여기 플러스라고 써 있잖아.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전자를 몇 개 잃었다. 한 개를 잃었다. 이런 뜻이에요. 얘도 1이 생략되어 있죠. 한 개를 얻었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그렇듯이 전하량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전자를 몇 개 잃었는지 얻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1가라 그래요. Li 플러스하고 Na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플러스 2가는 Mg2 플러스. 그 다음 플러스 3가. Al3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l3 플러스는 전자 3개 잃었다 이런 뜻이고요. 전자 2개 얻었다 플러스 2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가. 뭐 F-라든가 Cl- 같은 거 마이너스 1가고요. 마이너스 2가. O2-가 마이너스 2가. 전자를 2개 얻었다 이런 뜻이죠. 마이너스 3가는 N3-. N3-는 전자를 3개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이러한 의미를 띠고 있는 애가 바로 숫자입니다.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 그러면 이러한 형성된 이온들이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몇 가지의 종류, 그러니까 이온들의 종류하고 이 명칭들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